수학 익힘 48쪽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3분의 1과 4분의 3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3분의 1이라는 수와 4분의 3이라는 수 두 개가 있어요. 두 수는 1이라는 수보다 작은 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0보다는 큰 수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부분이지만 3분의 1과 4분의 3을 비교해 보려고 했을 때 두 수가 얼만큼인지 잘 느낌이 안 와요. 왜냐하면 3분의 1과 4분의 3은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보시면 3분의 1은 6분의 2, 9분의 3, 12분의 4 이렇게 나열한 거는 3분의 1과 크기가 같은 수들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4분의 3과 크기가 같은 수들을 8분의 6, 11분의 9, 16분의 12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수들은 다 4분의 3과 같은 크기의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놨을까요? 그래요. 3분의 1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4분의 3 한 개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3분의 1과 4분의 3의 관계를 생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들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3분의와 4분의는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모를 나눠준 것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3분의와 4분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거나 계산을 하려고 할 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3과 같은 분수에서 12분의를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4분의 3과 같은 분수에서 12분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두 분수에는 분모가 같으므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또 있나요? 여기 24분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4분의 분수에서는 둘 다 분모가 같으므로 분자끼리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많은 분수들 중에서 특별히 두 분수의 분모가 같은 분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12분의 4와 12분의 9가 해당되고요. 또 24분의 8과 24분의 18이 중요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12와 24를 3과 4의 공통분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다 기억하죠? 반드시 분수에 있어서는 분모가 같아야 비교를 할 수 있거나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해 보세요. 5분의 2와 6분의 5 보겠습니다. 분모가 다르니 두 수가 얼만큼을 차지하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5와 6과 관련되어 있는 30분의 라는 분모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5와 6을 공통으로 하는 분모, 바로 5와 6의 공통분모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5분의 2에서 5분의 2가 30분의로 바뀌려면 5를 몇 배 줬죠? 그래요. 6배 줬습니다.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6배를 해야 되죠. 6이 10이 되겠습니다. 6분의는 30이 되려면 곱하기 5를 해줬고요.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5를 합니다. 그래서 5, 25인 걸 알 수 있습니다. 5분의 2와 6분의 5의 관계는 30분의 12와 30분의 2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5분의와 6분의로서는 비교하거나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다면 이렇게 30분의 1때는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4분의 1과 7분의 5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분의 1과 7분의 5는 분모가 달라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통분모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4분의가 28분의로 바뀌려면 곱하기 7배를 했죠.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기 7배를 해야 4분의 1과 달라지지 않는 분수 28분의 7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7분의 5는 분모에 4배를 해서 만들었고요. 분자에도 똑같이 4배를 해야지 7분의 5와 같은 분수인 28분의
20이라는 분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8분의 5와 12분의 7을 통분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래요. 통분을 하려고 합니다. 8분의 5와 12분의 7 두 분수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 분모와 관계 있는 통하는 분수를 만드는 거 바로 통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공통분모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므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려면 8분의 5에서 상대의 분모인 12를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따라서 96분의 60이 됩니다. 두 번째, 12분의 7에서도 상대에 있는 분모를 곱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분모에 8배를 했으면 분자에도 8배를 하고요. 답은 96분의 5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분의 5와 12분의 7과 같은 분수는 96분의 60과 96분의 5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모를 곱으로 할 때 우리가 8분의 5와 12분의 7이 있죠. 이때 방법을 알려드리면 8과 12를 곱한 분모가 바로 공통분모입니다. 따라서 8과 12를 곱한 96분에는 똑같고요. 5에 12를 곱하고 7에 8을 곱한 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60과 56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모의 곱은 상대편에 있는 분모를 분자에다가 곱해주는 방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숫자가 커질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공통분모를 만들려면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4, 2, 8, 4, 3, 12. 최소 공배수는 4, 2, 8, 8, 3, 24 모두 곱해서 2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에는 3배를 하면 되고요. 12에는 2배를 해서 만드는 수가 되겠죠. 8분의 5의 분모 분자에 3과 3을 곱해서 24분의 15를 만들고요. 12분의 7에는 분모와 분자에 2를 곱해서 24분의 14를 만듭니다. 따라서 8분의 5와 10분의 7의 공통 분모는 24분의 15와 24분의 1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사용하면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지가 않아서 계산이 또 간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두 분수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것은 수의 감각을 키워나가시면 금방 한눈에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를 보고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4번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여 보세요. 그래요.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 수를 곱해서 만들면 숫자가 커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150분의 150분의로 만들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숫자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 보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0과 15의 최소 공배수는 사실 선생님은 딱 보면 30인 줄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숫자를 많이 쓰다 보면은 최소 공배수가 금방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10의 배수는 10, 20, 30으로 나가고 15의 배수는 15, 30, 45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30이 금방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알고 있는 방법대로 계산해 줘도 됩니다. 10, 15를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5, 5, 20 3, 5, 15 해서 5, 20 곱하기 3 해서 30을 만들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10, 20, 30 나열해줘도 됩니다. 15, 30, 45 여기 30이 최소 공배수구나.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아니면 10은 2 곱하기 5 15는 3 곱하기 5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이 수들을 다 포함해서 한 번씩 다 포함하는 수 2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5에서 10을 만들고 5 곱하기 3에서 15를 만들고 이게 최소한의 최소 공배수이므로 3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은 간편하게 통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 분모를 구했다면 10분의 7과 같은 분수를 만들면 되겠죠. 30분의 3배를 했으므로 21, 15분의 8에서는 2배를 했으므로 30분의 16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4와 12의 최소 공배수 12인 거를 알 수가 있죠. 4와 12의 관계에서 보면은 12는 4의 배수이기 때문에 4의 배수를 찾아가면 12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4와 12의 관계를 보지도 않고 나는 곱이 더 편해 해서 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분모의 숫자가 커지고 분자의 숫자도 커지므로 계산하기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2가 4의 배수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서는 최소 공배수가 더 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의 3은 12분의 분모를 3배를 했으므로 분자도 3배를 곱하면 12분의 9와 같은 수인 걸 알 수 있고요. 12분의 7은 그냥 12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하면 분모를 최소화하면서 공통 분모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번 두 분수를 통분하려고 합니다.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수를 모두 찾아 써보세요. 그래요. 구하는 게 뭔가요?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 분모가 100보다 작은 수에는 모두 찾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통분을 해야겠죠. 자,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과 12의 공통 분모를 찾는 건데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나가고 구해준 수에서 100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8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인가요? 24인 거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인다고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냐고요? 보겠습니다. 8의 배수는 8일은 8, 8이 16, 83, 24 이렇게 나갑니다. 12의 배수는 12, 24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눈에는 이렇게 24가 사실 금방 눈에 보여요. 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8과 12의 배수들이 사실 금방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나씩 나열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8과 12 나눠주셔도 가는 게 없습니다. 4, 2, 8, 4, 3, 12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모두 다 곱한 수인 24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8은 2 곱하기 4, 12는 4 곱하기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2 곱하기 3 곱하기 4인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공통 분모를 찾았다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24분의 8에서는 3배를 해서 만든 수, 분자에도 똑같이 3배를 해서 15. 12분에는 2배를 해서 만든 수, 분자에도 똑같이 2배를 해서 6.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통분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공통 분모를 찾는 문제이므로 24라는 최소의 공통 분모가 만들어졌으면 100보다 작을 때까지 찾아주면 됩니다. 24, 48, 3배를 해주면 72, 4배를 해주면 96, 더 이상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4개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이 여기서 24라는 수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25라면 25가 2개씩 만나면 50이 됩니다. 또 여기서 25와 25가 만나서 50이 됩니다. 50과 50이 만나면 100이 되는 수죠. 25는요. 4개가 됐을 경우에는 100을 만들고요. 2개이면 50, 그리고 3개이면 75입니다. 이렇게 25라는 수가 25, 50, 75, 1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수예요. 그러면 이 24는 25보다 1개가 작은 수예요. 그 48은 이 25가 2개 있는데
두 개가 작은 수이므로 50에서 두 개가 작은 수가 됩니다. 72는 75에서 3개가 작은 수가 되고요. 96은 100에서 4개가 작은 수가 됩니다. 이 수에 대한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계산하다 보면 더하고 빼고 숫자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숫자를 다양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면 숫자의 재미있는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24라는 숫자의 특징은 25와 관계가 있고요. 이 25라는 것은 두 개가 되면 100의 딱 반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4배가 되면 100을 만드는 수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숫자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보세요. 6번 두 분수를 다음과 같이 통분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찾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이 문제는 통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통분 많이 해봤죠. 어떻게 했는지 잘 보고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먼저 14분의 9와 7분의 4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빈자리 4개 중에서 하나는 알려줬어요. 사실 이게 없으면 문제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힌트는 하나만 있어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는지 보겠습니다. 9가 27이 됐어요. 몇 배 해줬죠? 그래요. 3배를 해줬어요. 그러면 14분의 9가 기역분의 27이 되는데 분수의 크기가 달라지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분모에도 똑같이 3배를 하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기역은 14의 3배인 4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모가 42로 구했으면 디귿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분을 했기 때문에 디귿도 4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디귿도 42분의 니은인데 7이 42가 되려면 몇 배를 한 거죠? 그래요. 6배를 해서 만들었으니까 분자도 똑같이 6배를 해야지 7분의 4와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분수인 42분의 24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숫자를 써보겠습니다. 기역은 42, 니은은 24, 디귿도 42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6번 문제 잘 이해하셨나요? 가장 통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를 많이 보고 수의 배수를 찾아가면서 다양한 수감각을 익혀주면은 아주 쉽고 재미있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연습 많이 해서 수감각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